내가 올해로 64이다. 남들은 아직 청춘이라지만 벌써 손자도 셋, 시집살이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 나는 그 흔한 시어머니, 흉 듣는 시어머니는 아니었다고 자부한다. 며느리한테 뭐 하나 요구한 적도 없고 결혼할 때도 조건 안 따지고 그냥 우리 아들 좋아하니까 했던 거다. 처음엔 참 예뻤다. 요즘 애들치고 인사성도 바르고 생일도 잘 챙기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명절만 되면 친정부터 가더라. 처음엔 그냥 이번 한 번이겠지 했다. 그 다음 해에 또 친정부터. 그 다음 해도 또. 심지어 결혼 8년째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먼저 온 적이 없다. 요즘은 그렇게 다 해요, 엄마. 명절엔 엄마도 저 많이 기다리세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 근데 나도 엄마다. 내가 엄마로서 기다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걸까? 아들이 중간에서 뭐라도 해줄까 싶었는데 웬걸? 그놈도 그냥 그래 갔다 와 하고 말 뿐이다. 내가 뭐라고 하면 요즘은 다 그렇게 해 너무 그러지 마 이러고. 그래서 말 안 했다. 그냥 속으로만 삼켰다. 그러지 말지 그러지 말지. 그래 나도 옛날엔 며느리였잖아. 하지만 그 서운함이 한 번에 폭발한 건 올해 설날이었다. 명절 일주일 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설날 전날엔 친정 먼저 가고요. 아침 차례 지내고 점심쯤에 갈게요. 나는 그 말의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설날 당일에 친정에서 아침을 먹고 우리 집엔 점심쯤 온다고? 차례는 우리 집에서 안 지내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다. 아버님 안 계시니까 그냥 간단히 인사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 남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차례 지내는 건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이유가 될까? 그해 설날 나는 차례상 없이 혼자 아침을 맞았다. 옛날 같으면 새벽부터 아궁이 앞에서 전 부치고 국 끓이고 허리 부여잡고 있었겠지만 이젠 그냥 따끈한 떡국 하나 끓여 먹고 말았다. 그렇게 혼자 조용히 설을 보냈다. 며느리와 아들은 오후 2시 반쯤 도착했다. 양손에 떡국이랑 잡채, 과일 싸들고 왔다. 어머니 명절 음식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해왔어요. 나는 웃었다. 그래 고생했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내가 웃었던 건 그 한 번뿐이었다. 그날 밤 옆집 수님이랑 통화를 했다. 야, 우리 며느리는 아침 7시 전에 왔더라. 얼마나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좋은지 몰라. 내 마음이 그때 찢어졌다.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수님이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며느리가 친정부터 가면 시어머니는 늘 뒷전이지. 시엄마는 어차피 남이니까.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 내가 남이었구나.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용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절 아침에 와서 떡국 한 그릇 같이 먹는 거.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이었나? 며칠 뒤 딸이 집에 놀러 왔다. 나는 이 얘기를 살짝 꺼냈다. 너도 시집 가면 명절에 시댁 먼저 가고 그러겠지? 딸은 아니, 엄마 먼저 갈 거야 하며 웃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왜 우리 집 아들은 그 말을 못하냐? 왜 나는 먼저 가는 집이 될 수 없었냐?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이번 추석엔 내가 먼저 행동에 나서보자. 그렇게 평생 말 한마디 못했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한번
내 인생에 쌓인 명절의 한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내가 먼저 가는 집은 아니니까. 그럼 내가 가버릴 거다. 딴 데로. 며느리가 명절 전에 어머니, 이번에도 저희는 친정 먼저 가요. 하고 뻔뻔하게 말했을 땐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차마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지 못하고 단지 그래, 그래라만 반복했다.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고작 결혼 5년 차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날 무시할 줄은 몰랐다. 며느리 이름이 유진이다. 이름값 하나는 하더라. 유한 구석이 1도 없었다. 처음엔 얼마나 싹싹하고 말도 잘하던지. 요즘 애들 다 저렇지 뭐 하고 이해하려 했다. 근데 명절마다 친정 먼저 가는 것도 모자라 명절 끝나면 친정에서 퍼온 반찬 자랑까지 톡방에 올리는 거다. 어머님, 이번에도 엄마가 갈비찜 왕창 해주셨어요. 잘 챙겨드릴게요. 내가 한마디라도 거기다 그걸 왜 시댁에 안 해오고? 라고 하면 또 억울하다는 듯한 얼굴을 한다. 정말 한 대 치고 싶을 만큼 얄미웠다. 아들 성민이는 중간에서 맨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이다. 결국 하는 말이란 게 엄마, 요즘은 다 친정 먼저 가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얘가 내 배에서 나온 아들이 맞나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성민이 생일이 가까워져서 집에 케이크 하나 들고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집 비번은 며느리가 바꿔놨는지 안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유진이가 대뜸 하는 말. 어머님, 저희 오늘 친정 가요. 갑자기 아빠 생신이라서요. 갑자기? 아들 생일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성민이도 같이 친정 간다니. 도대체 나는 뭐가 되나 싶었다. 아들을 키워서 남 준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칠 줄이야. 가슴이 먹먹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명절을 넘어 일상까지 파고들었다. 손자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다는 말을 들은 건 행사 하루 전날이었다. 그것도 유치원에서 보낸 공지 메시지를 우연히 본 덕분이다. 유진이는 아무 말도 없었다. 너희 내일 발표회라며? 왜 얘기 안 했니? 아, 어머님도 오실 거예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 안 부르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그럼 너네 엄마도 안 온다는 거냐? 나중에 사진을 보니 유진이 친정 엄마는 맨 앞줄에 앉아서 카메라까지 들고 있었다. 허리까지 꺾이며 박수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쯤 되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설 명절 3일 전이었다. 이번에도 친정 먼저 가겠다는 통보 아닌 통보에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말을 꺼냈다. 유진아, 나도 말 좀 하자. 네, 말씀하세요. 내가 너 시집 보내고 손자 손녀 돌보고 우리 집안 명절상 다 차려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친정 먼저 간 적 없다. 나도 딸이었다. 근데 그땐 그게 당연했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며? 그럼 균형이라도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 유진이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니 시대의 여성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한데 저희는 앞으로도 친정 먼저 갈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뻔뻔한 얼굴, 단호한 눈빛.
며느리 눈에는 내가 그저 불편한 전통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을 굳혔다. 올해 30 내가 안 나선다. 차례상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번 설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며느리님, 친정 잘 다녀오시고 아들 성민아, 네가 제사 준비해라. 폭탄을 던졌더니 바로 아들이 전화해서 허둥댄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라니. 나는 몇 년을 기다렸고 참았고 말도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간단해. 균형 맞춰. 한 해는 시댁 먼저, 한 해는 친정 먼저. 명절은 가족 행사야. 어느 한쪽만 우선되는 게 아니라고. 너도 내 아들 며느리 보면 알게 될 거다. 통화가 끊기고 그해 설. 조용했다. 며느리는 결국 친정에서 며칠 묵고 왔고 시댁엔 얼굴도 안 비쳤다. 그 다음 명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서 어머님, 올해는 먼저 뵈러 갈게요 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였다는 걸 며느리가 알아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걸. 설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유진이는 평소처럼 애교 섞인 말투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에 시간 돼요. 오랜만에 뵈러 갈게요. 예전 같았으면 반가워했겠지만 나는 딱 잘라 말했다. 됐어. 나 시간 없어. 너희끼리 잘 살아. 유진이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나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이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시어머니로 남을 순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아줌마들과 모임을 가졌다. 평소 안 친했던 혜숙이도 왔다. 혜숙이는 말이 많기로 유명한데 유진이 회사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내게 슬쩍 한마디 던졌다. 네 며느리 점심시간마다 어떤 남자랑 붙어서 밥 먹고 다닌다 카더라.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곧장 내 휴대폰을 열었다. 지켜볼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였다. 나는 아들 성민이 모르게 탐정 사무소에 의뢰했다. 며느리의 일상 동선, 통화 내역, 그리고 퇴근 후 행적까지. 며칠 뒤 받은 자료는 눈을 의심케 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미혼 남성과 거의 매일 퇴근을 같이 하고 있었고 한 번은 퇴근 후 단둘이 호텔 바에 들어간 장면까지 포착됐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내가 판 무대가 열렸다. 성민의 생일날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이 미소 지으며 미역국도 끓이고 고기도 준비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TV를 껐다. 방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성민아, 너 아내 믿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잘 들어봐라. 나는 준비한 사진과 영상, 대화 녹취록을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호텔 바에 앉아 웃고 있는 며느리, 그 남자의 어깨를 슬쩍 잡고 걷는 장면, 우리 오늘은 늦게 들어가자는 통화 녹취.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머님, 이건 입 다물어. 이게 다 내가 몇 달 동안 참아온 결과다. 내가 내 손자 발표해도 무시하고 명절마다 나를 뒷전으로 했을 때부터
이미 나는 너란 여자를 아들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민이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아, 이게 뭐야? 그제야 유진이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그냥 친하게 지낸 건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잘못을 용서받고 싶으면 그 값도 제대로 치러. 이 집안에 들어와서 가정을 우습게 여긴 대가가 뭔지 보여줄 테니. 며칠 뒤 성민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유진은 울면서 집으로 찾아왔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동네 마트에서 유진이 우는 걸 본 아줌마들이 전해준 말. 아줌마, 저 옆편 내가 시댁 무시하다가 아주 뒤통수 제대로 맞았대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주 똑똑했더라. 자료 다 모아다가 증거로 딱 내밀었대. 이 말들을 들으며 나는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그날 밤 성민이 술 한잔 하자며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 진작에 엄마 말 좀 들을 걸 그랬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기억해라. 여자를 아끼되 며느리는 가족을 먼저 아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혼 이후 유진은 회사를 퇴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제 명절마다 며느리 대신 내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 마음 맞는 여행 친구들과 온천도 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몇몇 친구들은 어떻게 그리 통쾌하게 해결했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 차이는 나는 참고 참다가 제대로 터뜨릴 줄 알았던 것 뿐이지. 이젠 더 이상 며느리 눈치 안 본다. 내가 눈치 봐야 할 사람은 딱 하나, 내 삶이다.